네, 전 세계에서 우리 방송을 학수고 되셨던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자 조자 원리 발족자 편을 하겠습니다. 발족자는 손수와 마찬가지로 발과 관련된 대표 글자죠. 손수도 이게 대표 글자지만 이 글자가 의외로 한자에 많이 안 사용되듯이 발족자는 손수자보다는 좀 더 많이 사용됩니다만 이 발족자 외에 다른 발과 관련된 기본 글자들이 사실은 많이 사용됩니다만 또 이 발족자도 꽤 많이 사용됩니다. 그런데 이 글자는 좀 쓰기도 복잡해서 그런지 어려운 글자들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 정강에서부터 이 발까지의 이 모양을 본던 발족자, 발휘하는 일, 떠민다, 사랑한다, 생각한다, 이런 발휘하는 일이 아니죠. 그런 글자들에는 이게 들어갈 리가 없습니다. 발휘하는 일, 뛴다, 걷는다, 찬다, 오른다, 내려간다, 넘어진다, 뭐 이런 글자들은 이런 그 글자를 만들 때는 뭐가 들어가야 되겠어요? 네, 발족자가 들어갑니다. 한자 조자 원리이기 때문에 발휘하는 일에는 반드시 발과 관련된 글자들이 들어간다. 이번에 태국 가서 태국과 한국 뭔 경기를 했죠? 뭔 경기를 했습니까? 그렇죠. 축구 경기를 했죠. 축구 경기에 축구 차는 거, 공을 차는 거에 축구죠. 여기에 발족이 들어갑니다. 찰축자입니다. 나아갈 치자가 들어갔죠? 취업하다 할 때 앞으로 나아가는 거요. 발로 공을 차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원래 이 글자는 여기에서 공부하는 게 훨씬 낫죠. 그러니까 한자의 조자 원리는 한자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이 그냥 흥미를 가지고 볼 수 있는 교양 강좌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한자를 잘 아는 사람들이 이 강좌를 들으면 훨씬 좋고, 그렇죠. 예. 조자 원리를 원하는 글자다. 축구는 찰축자입니다. 발이 들어갔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막 뛰는 걸 뭐라 그래요? 뛰어넘는 걸 도약이라 그러죠? 어떻게 만들면 되겠습니까? 발이 들어가야 되겠죠? 뛸 도자, 뛸 약자, 도약. 죄송합니다. 꽁적자가 들어가야 되죠. 뛸 약자, 도약. 뛸 도자에는 조짐조자가 들어가 있고, 뛸 약자에는 꽁적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뛰다라는 거예요. 도약, 무도해. 도마, 체조의 도마 하죠. 도마, 도약. 그 다음에 도약, 약진, 그 다음에 일약, 비약적으로 활약했다, 이런 데 들어가는 글자들입니다. 조짐이 좋다는 것은 점을 받는데 조짐이 좋은 점괘를 받았어요. 펄쩍펄쩍 뛰어야 되겠죠. 이 꽁을 잡으려고 하면 꽁이 얼마나 잘 달아나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뛸 약자, 뛸 도자가 된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글자들도 여기에서 이런 글자들을 같이 공부하는 게 좋습니다. 이미 강의해 놓은 1급 한자 1강, 1급 한자 2강, 1급 한자 바꿔놓 이렇게 치시면 이런 올라져 있는 473강까지 올라져 있는 1급 한자를 다 보실 수 있고 3급 한자도 보실 수 있죠. 오늘 정리해서 올려놓은 것도 있더라고요. 그렇지, 한자의 조자 원리를 보시는 거예요. 오늘은 이거를 배우는 게 아니고 발족자가 들어가서 뛰는 것과 관련돼서 껑충껑충 뛰거나 걷거나 달리거나 이런 의미를 갖는 글자를 만드는데 다 발족자가 들어가 있다. 이런 걸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 뛰는 이 운동 가운데, 스포츠 가운데 무용이라는 게 있어요. 이 춤출 무자도 여 위에 있는 요 글자가 하고, 그 다음에 요게 두 발입니다. 발 두 개. 어그러질 천 뭐 그럽니다만 발 두 개예요. 그러니까 양발을 움직여 가지고 이게 위는 무당입니다. 무당이 막 소복 입고
이 굿할 때, 예? 막 그냥 여러분들 이 심지어는 뭐 깨진 유리 위에도 올라가고 뭐 불 속에도 막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예. 그럴 때 이 무당이 막 그렇게 혼이 나가가지고 막 소복 입고 춤추는 모습에서 이 발이 안 보일 정도로 움직이게 돼서 이게 춤출 무자예요. 요건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 무용의 용자에도 뭐가 들어갔어요? 춤출 무자에 뛸 용자, 춤출 용자입니다. 여기에도 이게 들어가 있죠? 예, 이 길용자도 망태기를 딱 위로, 바닥에서부터 위로 올릴 수 있는, 예, 이 손잡이 달린 망태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밑에서 딱 잡고 위로 올리듯이 사람이 위로 뛰는 게 무용이잖아요. 뛸 용자, 춤출 용자입니다. 중요한 것은 발족자가 들어가 있다 사실이죠. 한자의 조자 원리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과 관련된 글자에는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 뭐 예를 들어서 누군가에게 재촉한다, 촉구한다, 그 다음에 도망가는 놈을 잡는 것을 포착이라 그러죠. 어딘가에 우리가 일을 실제하는 것을 실천이라 그러죠. 실천했다. 자, 여기에 발과 관련된 글자들이 있습니까? 촉구하다, 떠밀어요. 빨리 움직이라고 재촉합니다. 재촉한다는 것은 행동을 좀 빨리 하라고 떼미는 거예요. 사람의 발걸음을 움직이게 만드는 재촉할 촉자입니다. 포착했다는 건 뭐예요? 잡은 것이죠. 이 달아나는 발걸음이죠. 달아나는 사람을 손으로 잡는 게 잡을 착자죠. 네. 발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실천을 했다는 것은 이 군인들이 실제적으로 입으로만 모의전쟁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무기를 들고 적을 쳐들어가는 거예요. 말로는 뭐 엄청나게 그냥 똥개 집 앞에서 50점 따고 들어간다고 하는 것처럼 말로는 뭐 못 무찌를 조건이 없고 못 상대할 대상이 없어요. 그런데 실전 붙으면 도망갈 사람들이 있잖아. 근데 실질적으로 군인들이 창을 들고 어떻게 해요? 나아가는 거죠. 실제로 발이 나아가야 됩니다. 그게 실천이에요. 실천이라는 건 실질적으로 행동에 옮기는 겁니다. 행동에 실질적으로 옮기기 가장 힘든 사람이 누구겠어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군인들이죠. 그래서 이 창 2개가 들어간 사일전 해칠 잔자를 쓴 군인들이 실질적으로 전선에 투입되는 장면, 전투하러 가는 장면에서 밟을 천자, 실천이라는 글자가 생겨난 겁니다. 발족자 관련된 글자를 보시는 거 이미 강의에 다 올라 있기 때문에 그냥 뭐 상식선에서 인문학 강좌를 본다 생각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답사한다는 게 뭐예요? 답사라는 것은 실제로 가서 살펴보는 걸 답사라 그러죠. 조급하다, 성급한 걸 말하는 것이죠. 골기한다, 일어선다는 것이죠. 그렇죠. 가면무도회, 춤을 춘다는 것이죠. 자, 답사란 건 뭡니까? 실질적으로 논답을 밟는 것. 겨울철에 얼어있던 이 논을 밭을 밟아주는 걸 해야 이 보리가 웃자라지 않고 잘 자란다. 그래서 겨울철에 뭐 이렇게 밟아주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글자가 유창할 답자로 어떻게 바뀌어버렸습니다. 원래는 이 글자였을 텐데 여기에 유창할 답자가 붙어서 밟을 답자입니다. 답사, 답습, 전인 미답할 때. 조급하다, 뭔가 성급한 거예요. 언제 성급합니까? 이 새가 나무 위에서 여러 마리 새가 앉아서 막 울어대고 있어요. 그래갖고 새를 잡으러 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새 잡아보셨나요? 새는 아무리 조용하게 접근해도 인기척을 느끼고 도망가요. 가만히 앉아있다 손에 잡히는 새는 없어요. 그런데 우는 새가 시끄럽다고 이 성급하게 막 가면 새가 어떻게 되겠어요? 새 다 날아가죠. 그래서 이게 조급할 조자입니다. 조급하다는 것은
목적 성취 달성을 못한다 이런 얘기예요. 조증, 우울증, 조울증 할 때 쓰는 것이죠. 골기 일어선다는 거죠. 예. 누가 오면 일어서야 되겠어요? 적군이 쳐들어오는 일어서서 막아야 되겠죠. 그렇죠. 오랑캐 골자입니다. 오랑캐가 쳐들어오는데 가만히 있어요? 아니죠. 일어서야죠. 네, 골기 일어설 골자입니다. 그 다음에 무도회, 무도장, 가면무도회 보셨죠? 요 퍼낼 요자는 이 그 곡식을 찌은 그 절구 안에 있는 곡식을 실제로 퍼내는 장면입니다. 퍼낸다는 건 뭐예요? 아래에서 위로 떠올리는 것이죠. 아래에서 위로 껑충껑충 발을, 그러니까 이게 왜 발이 들어갔나 하면 예전에 절구는 발로 디딜방아라 그러잖아요. 그죠? 네. 디딜방아 이렇게 위로 아래로 하죠. 그래서 이게 무도회 발벌도자입니다. 발벌도에서 무도회, 가면 무도회에 사용되는 겁니다. 다 발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하기가 꺼려집니다. 주저하게 되죠. 왜 꺼려져요? 안 좋은 일이 닥칠까봐. 가장 꺼려질 때는 언제예요? 전쟁터에 나가서 적군과 맞이해야 됩니다. 맨몸으로 맞이하거나 막 육박전 할 때 발이 오금이 저리겠죠. 예. 얼마나, 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니까 목숨이 왔다 갔다 할 때가 가장 주저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자, 그러면 이 주저하다는 글자 어떻게 만들까요? 목숨 4일이와 0일이는 몇 천? 9천. 목숨이 왔다 갔다 할 때 발걸음이 안 띄어지는 거예요. 저것이 뭐예요? 뭐뭐거릴 주자입니다. 이 분명할 저자, 현저하게 분명할 저자입니다. 이럴 때 목숨이 완전히 달려 있을 때 현저하게 위험한 상황에서 이 저자도 사실은 사냥을 하는 사냥터에 나가는 그런 값도 연관되는 글자예요. 그러니까 주저라는 것은 발걸음이 안 띄어지는 거예요. 왜? 목숨이 왔다 갔다 하고 상당한 위험성이 있는 일을 해야 되니까. 이럴 때 다 발족자가 들어갑니다. 의미 요소로. 그러니까 여기에서 옆에 있는 글자들도 의미 요소고 이것도 의미 요소고 옆에 있는 글자들이 발음의 역할도 주고 하고 이런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발족자가 의미 요소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또 글자 많은데 이거 다 할 수는 없고 재밌는 글자 중에 하나를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빈축을 산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빈축을 사다. 빈축을 사다. 죄송합니다. 도끼무에서 도끼무 결의 척자죠. 도끼와 콩이 들어가서 결의 척자가 됐습니다. 자, 여기에서 자주 빈자도 발이 들어가고 머리가 있어요. 빈번할 빈자. 이 머릿속을 왔다 갔다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이제 머릿속이 왔다 갔다 하는 데서 빈번할 빈자인데 실질적으로 이 찡그릴 빈자입니다. 이게 자주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우리 집에 쓸데없이 쓸데 있어도 자주 왔다 갔다 하면 이 손님들은 싫은 거예요. 그게 빈축을 사다. 찡그릴 빈자인데 축자도 여기에 발을 한번 지어 넣어 보세요. 빈축을 사다 할 때 축자입니다. 뭔 축자입니까? 찌푸릴 축자, 찡그릴 축자. 요거는 요 단어 외에는 없어요. 요게 인척 척자, 결의 척자인데 결의 척자는 지금 전쟁 무기가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전쟁터에 나갔어요. 전쟁하러 나갔는데 주저하게 되고 주저만 한 게 아니라 아예 도망쳐요.
그러면은 남아있는 병사들과 군인들이 도망치는 놈에게 하는 행동이 뭐겠어요? 야유를 보내고 막 빈축을 사는 거죠. 네. 여러분 틀다, 가부좌를 틀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방가상, 열애방가상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가부좌를 틀다. 가부좌라는 것은 뭐예요? 오른발이 왼 무릎 위에, 왼발이 오른 무릎 이렇게 앉는 게 가부좌를 트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부좌에서 가가 뭐예요? 발을 상대방 왼발 오른발을 상대방 무릎 위에 올려놓는 게 이게 가부좌의 책상다리할 가짜죠. 책상다리할 가짜입니다. 그러면 부자는 책상다리할 부자입니다. 이 발을 양쪽에다 올려놓으면 이렇게 올려놓으면 어때요? 이게 딱 도와주는 것이죠. 네. 그렇게 앉을 수 있도록. 요즘 뭐 이 가부좌 틀고 앉는 사람 드뭅니다만. 그래서 가부좌를 틀다 그러는 거고, 반가상이라고 뭐예요? 이 가부좌는 가부좌인데 반만 가부좌가 반가상이라는 겁니다. 열애 반가상. 여러분들 저기 절에 가시면 이 형상들 보면 턱 꿰고 앉은 이 부처가 다리 하나는 이렇게 세우고 있고 하나만 올려놓은 게 있죠. 반만 올려놓은 거예요. 가부좌. 양쪽을 다 올려놓은 게 아니고 하나는 올리고 하나는 밑으로 내리고. 그래서 반가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 한자어를 모르면 그냥 뭐 열애반가상 이러고 치워버리는데 그게 가부좌의 반만 틀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무튼 여기다 뭐가 들어갔어요? 그렇죠. 발이 들어간 것이죠. 네, 해야 될 글자들은 아주 많지만 너무 많아서 여기쯤에서 아무튼 중요한 것은 한자의 조자 원리에서 이 발족자가 들어가는 글자는 발과 관련된 일이다. 발과 관련된 일은 뭐 가는 일도 있고 뛰는 일도 있고 올라가는 일도 있고 내려가는 일도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발에 뒤꿈치도 있고 구제역 할 때 뭐 뒤꿈치도 있고 뭐 하여튼 뭐 발과 관련된 그 글자에는 글자를 만들 때 전부 다 발족자를 음요서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발족이 보이면 발과 관련된 일이겠구나 생각하시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자의 조자 원리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오늘 다뤄보신 것 가운데서 발족이라는 것은 발음에 영향을 준 건 거의 없고 다 의미에만 영향을 준 거고 그 옆에 있는 글자들이 다 발음 기호에 영향을 준 것이죠. 이렇게 발음 기호 오로지 발음 기호로만 사용된 게 아니라 의미를 더 구체화시켜주고 더 의미를 이렇게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데 도움을 주는 글자들을 발음기호로 갖다 썼다는 거. 이것도 한자의 중요한 조자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러면 그런 점들을 기억하시고 이미 올라있는 1급 한자 1강, 2강, 3강, 4강 이런 식으로 아니면 1급 한자 바꿔 쳐서 유튜브에서 강의를 시청해 주시고 이렇게 한자의 조자 원리는 이미 한자를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한자들을 이렇게 교차하면서 저런 원리구나라는 것을 또 이렇게 교차 방식으로 이렇게 들어주시면 학습에 훨씬 도움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